어머니 여기 가성비 진짜 최고예요. 5천 원에 이 정도면 거저죠. 요즘 5천 원으로 어디 가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잖아요.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어요. 거실 창문을 닦는데 뼈마디가 조금씩 시큰거리는 것이 정말 가을이 오나 싶더군요.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이놈의 무릎 통증은 이제 60년 지기 친구 같아요. 나이가 든다는 건 날씨 예보보다 내 몸의 신호를 먼저 읽게 된다는 뜻이겠죠. 굳이 달력을 보지 않아도 아침 저녁으로 스며드는 공기의 온도만으로도 벌써 그때가 되었구나 하고 세월을 실감하게 되니까요. 저는 마른 걸레로 창틀 구석구석을 닦아내며 얼마 남지 않은 제 생일보다 먼저 다가올 며느리 친정엄마 그러니까 제 사돈의 생일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삑삑삑 소리를 냈죠. 이 시간에 올 사람은 뻔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역시나 며느리 민정이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신발을 벗는 둥마는 둥 거실로 뛰어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청소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이런 건 사람 부르시라니까요. 뭘 사람까지 불러. 내가 그냥 소일거리 삼아 하는 거지. 그나저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아주 활짝 폈네. 민정이는 손에 들고 온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놓지도 않고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평소에도 애교 많고 싹싹한 며느리지만 오늘은 유독 들떠 보였죠. 어머니, 어떡해요? 저 너무 신나요. 뭐가 그리 신나 앉아. 물 한 잔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저희 엄마 생신이 다음 주잖아요. 글쎄, 시우 씨가 S호텔 뷔페를 예약했대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두 옥타브는 올라간 것 같았죠. S호텔이라. 제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아니, 감히 가볼 생각조차 못한 곳이었어요. 거기가 어떤 곳인가요? TV 드라마에서 재벌들이나 우아하게 식사하던 창밖으로 강이 시원하게 보이고 랍스터니 대게니 하는 비싼 음식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그곳이잖아요. 저 같은 늙은이가 갈 곳은 못 된다고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했던 곳이죠. 어머, 그랬니? 너희 장모님 정말 좋아하시겠다. 시우가 용케 그런 데를 다 예약했네. 네,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시우 씨한테 우리 엄마가 거기 가보고 싶다고 친구분들한테 노래를 불렀는데 너가 최고다. 막 이랬잖아요. 주말 예약 잡기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우리 남편 능력도 좋죠? 민정이는 남편 자랑에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아들 시우가 처갓집에 잘하는 모습을 보니 어미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아주 약간 정말 티끌만큼 서운한 마음이 스친 것도 사실이죠. 아니, 서운함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좀 낯선 기분이었어요. 우리 시우가 저렇게 비싼 곳에 돈을 쓸 줄 아는 아이였나? 저한테는 시장에서 산 곰탕 한 그릇이면 된다고 반찬값 아끼라고 늘 말하던 아들이었거든요. 시우가 너한테 정말 잘하나 보다. 보기 좋네. 제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민정이가 더 신이 나서 말을 이었어요. 그럼요. 저번에 제가 어머니 모시고 백화점 가서 스카프 사드렸잖아요. 그걸 봤나 봐요. 민정아, 너가 우리 엄마한테 잘하니까 나도 장모님께 잘해야지. 장모님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이러는 거 있죠. 어쩜 말도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아, 그랬군요. 민정이가 얼마 전 제게 사준 그 꽃무늬 스카프. 저는 그게 고마워서 장롱 속에 넣어두고 아끼느라 한 번도 못 둘렀는데 그 스카프가 S호텔 뷔페로 돌아갔나 봅니다. 잘했다. 사돈도 참 복이 많으시네. 우리 시우 같은 사위를 둬서. 헤헤, 그렇죠?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오는 길에 반찬 좀 사왔는데.
아니야, 괜찮아. 너희 저녁 먹을 시간 아니니? 어서 들어가. 시우 기다리겠다. 네. 어머니, 그럼 저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민정이는 그렇게 한참을 남편 자랑과 친정 엄마 자랑을 쏟아내고는 정작 가져온 반찬통은 식탁에 둔 채 총총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빈 반찬통을 닦으며 S호텔의 샹들리에를 잠시 떠올려 봤어요. 반짝거리는 불빛 아래서 제 사돈이 랍스터 다리를 우아하게 발라먹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접시를 날라다 주며 웃고 있을 내 아들 시우의 모습. 참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사돈의 생일도 지났겠죠. 민정이가 SNS에 올린 사진을 우연히 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위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라는 글과 함께 정말 TV에서 보던 그 S호텔 뷔페에서 찍은 사진이더군요. 사돈은 민정이가 사준 듯한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시우는 그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죠. 보기 좋았어요. 정말로요. 사돈의 화려한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니 이제 정말 제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부러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우는 늘 바빴고 제 생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기껏해야 생일 당일 저녁에 케이크 하나 사들고 와서 노래 한번 부르고 가는 게 전부였죠. S호텔은 무슨 집에서 끓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일 사흘 전날이었어요. 마침 친구 순자 엄마를 만나고 오는 길이었죠. 그 집 딸이 시집을 잘 가서 사위가 용돈을 넉넉히 준다나요. 미자야, 이번에 사위가 차도 바꿔준대.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장모님 안전이 최고죠 하면서 굳이. 좋겠다, 순자야. 넌 딸이 아주 효녀야. 딸이 효녀인가 사위가 돈이 많은 거지. 아무튼 너가 부럽다. 난 아들놈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 요즘 실감한다. 순자의 푸념 섞인 자랑을 한바탕 듣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데 마침 휴대폰이 따르릉 울렸어요. 화면에 우리 아들 세 글자가 뜨더군요. 아들. 어머니, 저 시우예요.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가 유난히 밝게 들렸습니다. 그럼 잘 지내지. 너는 바쁜가 보네. 통 전화도 없고. 아이고, 죄송해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것보다 어머니, 이번 주말 생신이시잖아요. 뭐 그렇지. 제가 어머니 생신 식사 대접하려고 기가 막힌 곳을 알아놨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기가 막힌 곳이라. 2주 전 민정이에게 들었던 S호텔 뷔페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방금 전 순자가 늘어놓은 사위 자랑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정말 아주 조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래. 어딘데 그래. 비밀이죠. 당일날 편하게 입고 나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오후 6시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알았다. 바쁜데 애쓰지 말고. 아니에요. 그럼 그때 봬요. 끊습니다. 시우는 제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편하게 입고 나오라는 말이 묘하게 귓가에 남았죠. 호텔 같은 곳은 너무 차려입고 가면 오히려 촌스럽다고 하던데 그래서 편하게 입으라고 한 걸까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제 생일이 동그라미 쳐진 날짜. 그날 저녁 아들과 단둘이 기가 막힌 곳에서 식사를 한다. 꽤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드디어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분주하더군요. 청소기를 한 번 더 돌리고 샤워도 평소보다 꼼꼼하게 했죠. 그리고 옷장 문을 열었어요. 편하게 입고 오라는 아들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생일인데
너무 추레하게 입으면 안 될 것 같았죠. 장롱에서 가장 아끼는 작년 어버이날 민정이가 사준 연보라색 니트 가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가 S호텔 스카프의 보답으로 사줬던 그 꽃무늬 스카프도 조심스럽게 목에 둘렀죠. 거울을 보니 그래도 아주 볼품없지는 않은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어요. 오후 5시 50분 정확한 시간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나가마. 시우가 현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예쁘신데요? 그 스카프도 잘 어울리세요. 그래, 네 아내가 사준 거야. 아, 그랬구나. 역시 민정이가 안목이 있네. 자, 가시죠. 아들의 칭찬에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시우의 차에 올라탔죠. 차는 부드럽게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날 굳으면 쑤시고. 제가 좋은 약 아는데 나중에 하나 사다 드릴게요. 됐다. 약은 무슨. 시우는 운전을 하며 간간히 제 안부를 물었어요. 하지만 차는 제가 예상했던 강변 쪽이나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 점점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구시가지 쪽으로 향했어요. 이쪽은 제가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40년도 더 전에 살던 동네인데 어디 가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니? 아, 거의 다 왔어요. 여기 맛집이 숨어 있거든요.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에요. 맛집이라는 말에 조금 실망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기가 막힌 곳이라고 했으니 뭔가 특별한 곳이겠거니 생각했죠. 혹시 요즘 유행한다는 예약 없이는 못 가는 숨겨진 식당 같은 곳일까요? 하지만 차가 멈춘 곳은 지은 지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불 꺼진 철물점과 세탁소가 있었고 간판 글씨는 칠이 벗겨져 너덜거렸죠. 다 왔어요. 어머니, 이쪽이에요. 시우가 지하 주방창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주차장 입구라고 쓰인 좁고 어두운 통로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 계단 조심하세요. 시우가 저를 이끈 곳은 건물 지하 1층이었습니다. 복도에는 낡은 타일이 깔려 있었고 형광등은 몇 개가 나갔는지 유난히 어두컴컴했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시우가 기가 막힌 곳이라며 저를 데려온 식당 입구. 그 형광등 불빛 아래 큼지막하게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죠. 온 가족이 행복한 웰빙 한식 뷔페. 성인 1인 5,000원. 제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5만 원도 아니고 5,000원. 2주 전 제 사돈이 갔다는 그 S호텔 뷔페 1인 가격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어머니, 뭐 하세요? 들어가시죠. 아들 시우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제 등 떠밀며 식당 안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가지 음식이 뒤섞인 묘한 냄새와 뜨거운 공기가 확 덮쳐왔습니다. 사방에서 쨍그랑하는 접시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여기 잔치국수 육수 좀 더 줘요. 하고 외치는 손님들의 목소리로 귀가 다 멍멍하더군요. 바닥은 여기저기 흘린 음식물로 조금 끈적거리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입구에서 잠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웰빙 한식 뷔페 5,000원. 제 눈을 의심했던 그 현수막이 식당 안에도 커다랗게 걸려 있었어요. 2주 전 민정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S호텔 뷔페의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이곳의 깜빡거리는 백색 형광등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고 서 계세요? 자리 잡아야죠. 저기 창가 쪽 괜찮겠다. 시우는 저를 이끌고 구석진 2인용 테이블로 향했어요. 의자를 빼주기는커녕 본인 가방부터 의자에 휙 던져놓고는
제게 말했죠. 어머니, 앉으세요. 저는 바로 음식 가지러 갈게요. 여기 시스템이 선불이에요. 아들은 망설임 없이 카운터로 가더군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가 싶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고는 5,000원짜리 2장을 계산원에게 건네받는 게 아니라, 아니군요. 10,000원짜리 한 장만 냈습니다. 성인 2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는 거스름 돈도 받지 않고 저를 향해 손짓했어요. 어머니, 접시 여기 있어요. 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시우는 이미 빈 접시 2개를 들고 제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플라스틱 접시를 받아들었죠. 뷔페 코너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긴 테이블 위에는 20가지 남짓한 음식들이 스테인리스 통에 담겨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코너는 잔치국수와 어묵탕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차갑게 식은 튀김이거나 나물 반찬들이었죠. 우와, 어머니. 여기 가성비 진짜 최고예요. 5,000원에 이 정도면 거저죠. 요즘 5,000원으로 어디 가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잖아요. 시우는 정말 신이 난 목소리로 말하며 접시의 산더미처럼 음식을 쌓기 시작했어요. 눅눅해 보이는 탕수육, 면이 조금 불어 보이는 잡채, 그리고 양념이 잔뜩 묻은 떡볶이까지. 어머니는 뭐 좋아하세요? 저기 제육볶음 있네. 어머니 제육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아들은 제 접시를 볼 겨를도 없이 자기 접시를 채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많은 음식 중에 무엇 하나 손이 가질 않았어요. 제육볶음이라고 담겨 있는 것은 고기보다 비계와 양파가 더 많아 보였죠. 왜 안 담으세요? 입맛에 안 맞으시나? 에이, 5,000원인데 뭘 바라세요? 그냥 한 끼 때우는 거죠. 일단 앉으세요. 시우가 제 접시에도 탕수육과 김밥 몇 개를 대충 툭툭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접시를 들고 먼저 자리로 가버렸죠. 저는 그가 담아준 접시를 들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특히 이 튀김은. 시우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탕수육을 입안 가득 넣고 우물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상했죠. 5,000원짜리 밥. 그래요. 5,000원짜리 밥이 죄는 아니죠. 저도 평소에 시장에서 3,000원짜리 칼국수도 잘만 사 먹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생일이잖아요. 그리고 불과 2주 전에 아들은 제 사돈을 1인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S호텔 뷔페에 모시고 갔죠. 그때 시우가 입을 열었어요. 맞다. 어머니, 저 이번에 승진 심사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거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김 부장이 저보고 이번엔 기대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프로젝트 따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야근을 밥 먹듯이 했잖아요. 아들은 제 생일 축하한다는 말 대신 자기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접시에 코를 박은 채로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번에 차를 좀 바꿀까 해요. 차? 지금 타는 차도 멀쩡하잖아. 아이고, 어머니. 그 차 벌써 7년이나 탔어요. 민정이도 그렇고 장모님 댁에 갈 때마다 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승진도 하면 좀 더 큰 차로 바꾸는 게 맞죠. 장모님 댁.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쿡 찔렀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머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그 집 보증금 빼실 때 저 좀 보태주실 수 있나 해서요. 한 2천만 원 정도만.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시우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뭐 체했어요?
시우야. 네. 오늘 무슨 날인지는 아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어요. 시우는 입안에 있던 떡볶이를 꿀꺽 삼키더니 눈을 두어 번 깜빡였습니다. 무슨 날이요? 아, 어머니 생신. 맞다. 아이고, 정신 좀 봐.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시우는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건성으로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가 막힌 뷔페 모시고 온 거잖아요. 하, 많이 드세요. 기가 막힌 뷔페. 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가치가 고스란히 느껴져서 기가 막혔죠. 너 2주 전에는 민정이 엄마 생일이라고 S호텔 갔다며.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시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민정이가 말했어요? 민정이가 신나서 자랑하더라. 너가 장모님 좋아하는 뷔페로 예약했다고. 아하. 그거야 뭐 장모님께서 워낙 그 호텔을 좋아하셔서요. 그래, 거긴 1인분에 얼마더냐. 어머니는 그런 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냥 뭐 좀 하죠. 시우는 애써 눈을 피하며 물컵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거기는 솔직히 거품이에요, 거품. 이름값이지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차라리 여기가 낫지. 실속 있고. 안 그래요? 실속? 그래, 실속이죠. 아들에게 저는 딱 실속 챙겨야 하는 존재였나 봅니다. 장모님은 이름값 챙겨드려야 하는 분이고, 저는 5천 원짜리 가성비로 처리하면 되는 엄마였던 거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일어설게. 네, 벌써요? 어머니 거의 드시지도 않았잖아요. 시우는 두 번째 접시를 가지러 가려다 말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속이 안 좋다. 먼저 가봐야겠다. 아, 왜 그러세요? 약 사다 드릴까요? 아니면 저기 국수라도 좀 드시지. 됐다. 너는 천천히 더 먹고 와. 나는 걸어갈게. 여기서 집까지 멀지도 않으니까.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우가 당황해서 저를 따라 일어났죠. 아니, 어머니. 같이 가셔야죠. 저 아직 반도 못 먹었는데. 아니, 그것보다 생신인데 이러시면 제가 뭐가 돼요. 뭐가 되긴. 너 할 도리 다 했잖아. 5천 원짜리 밥 사줬지 않니? 어머니, 왜 그렇게 꼬아서 들으세요? 저는 그냥 어머니 여기가 좋다고 하실 줄 알고. 내가 언제 5천 원짜리 뷔페가 좋다고 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실속 있으니까. 어머니 평소에 아끼시잖아요. 아, 그래서였군요. 제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 너를 키웠더니 그게 당연한 제 모습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시우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다. 너는 마저 먹어.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한 사람이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았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낸다니까요. 시우가 황급히 달려와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내 밥값은 내가 내. 5천 원. 나도 그 정도 돈은 있어. 계산대 아주머니가 5천 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 가방에 넣고 시끄러운 식당을 빠져나왔죠.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 공기가 그제야 숨통을 트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 식당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낡은 상가 건물을 빠져나오자 쌀쌀한 가을바람이 제 목에 둘러진 꽃무늬 스카프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2주 전 사돈의 S호텔 뷔페를 위해 아들이 쓴 돈의 가치와 오늘 제 생일을 위해 아들이
쓴 5천 원의 가치. 그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도 명확해서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죠. 어머니, 같이 가요. 뒤에서 시우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꽤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시우는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러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가는 것 같더군요. 저는 일부러 큰 길로 나와 걸었어요. 아들의 차를 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걷는 내내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내가 너무 아끼는 모습만 보였나? 아니면 민정이와 사돈이 그만큼 아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된 걸까? 그때 뒤에서 경적 소리가 빵 하고 울렸죠. 시우의 차였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밤길에 위험하게 왜 걸어가세요? 시우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계속 걸었죠.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시고 타세요. 저 지금 바빠요. 들어가서 민정이랑 케이크 불어야 돼요. 케이크. 그 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제 생일인데 케이크는 며느리와 둘이서 분다는군요. 됐어. 너가 바쁘면 먼저 가. 나는 운동 삼아 걷는 중이야. 아, 진짜. 어머니 왜 그러세요? 5천 원짜리 밥 사드린 게 그렇게 서운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소고기 사드리면 되잖아요. 소고기 사주면 된다는 그 말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소고기나 호텔 뷔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먼저 가라. 엄마 말 안 들리니.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우는 차 안에서 뭐라고 더 소리를 지르는 것 같더니 이내 불응하는 소리와 함께 제 옆을 쌩 하고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아들의 차가 사라진 골목길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어둠 속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죠. 민정이가 사줬던 그 꽃무늬 스카프를 풀어서 탁자 위에 던져버렸어요. 이걸 두르고 5천 원짜리 뷔페에 다녀온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서러움이 복받치기보다는 나 김미자 평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시우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제 옷 한 벌 안 사입고 좋은 반찬 하나 안 해 먹으며 오직 아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렸죠.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저를 5천 원짜리 가성비로 취급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문득 제 방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어머니의 낡은 나무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신 작은 오동나무 상자였죠. 미자야, 이건 너의 비상금이다.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말하지 말고 정말 너 자신을 위해 서야 할 때, 너가 너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을 때 열어봐. 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았던 그 말씀. 저는 그 상자를 지난 4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시우 학비가 모자랄 때도 이사갈 집 잔금이 부족할 때도 그 상자만큼은 지켰죠. 저는 홀린 듯이 방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이불더미 가장 밑에 깔려있던 그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단 주머니에 쌓인 낡은 통장 하나와 도장이 들어있었어요.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은행에 지금은 쓰지도 않는 오래된 종이 통장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찍힌 숫자를 보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옛날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제 이름으로 묻어두셨던 겁니다.
그동안 붙은 이자까지 합쳐져 S호텔 뷔페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가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돈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통장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5천 원짜리 뷔페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를 가성비로 취급한 아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잊고 살았던 나 김미자의 가치를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지켜주고 계셨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 돈은 그렇게 쓰는 거다. 나를 위해, 내 가치를 위해.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한참 내려 아주 오랜만에 조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는 제 언니의 딸인데 요즘 아주 유명한 요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었죠. 여보세요? 지수야. 나야, 미자 이모. 어머, 이모. 웬일이세요? 잘 지내셨어요? 지수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럼 잘 지내지. 지수 너는 방송하느라 바쁘겠다. 헤헤, 그냥 그렇죠 뭐. 근데 이모,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아, 오늘 이모 생신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바빠서 깜빡했네. 이모,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근데 정말 무슨 일 있으세요? 시우 오빠가 뭐 속 썩였어요? 지수는 눈치가 빨랐어요. 그런 건 아니고 지수야. 이모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부탁이요? 뭔데요? 말씀만 하세요. 용돈 필요하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이모가 요리를 좀 배우고 싶다. 네, 요리요? 이모 요리 잘하시잖아요. 저 어릴 때 이모가 해준 잡채 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집밥 말고 아주 전문적인 요리. S호텔 같은 5성급 호텔에서나 나오는 그런 요리 말이다. 수화기 너머의 지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모, 혹시 시우 오빠랑 무슨 일 있었죠? 자초지종은 나중에 설명할게. 그냥 이모가 갑자기 그런 게 배우고 싶어졌어. 너라면 혹시 아는 분 없니? 호텔 주방장 출신이나 뭐 그런 분. 수강료는 얼마가 되든 상관없어. 저는 제 손에 들린 어머니의 통장을 굳게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실린 결의를 지수도 느꼈나 봐요. 잠시만요, 이모. 한 분 계시긴 해요. S호텔 총주방장 출신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가끔 VVIP들 대상으로 쿠킹 클래스 여시는 분이요. 성격이 좀 대단하시긴 한데 실력은 대한민국 최고죠. 그분을 만나게 해줄 수 있겠니? 일단 제가 한번 연락드려 볼게요. 근데 이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분 수업 장난 아니에요. 기본기부터 엄청 엄격하게 가르치신다고요. 괜찮아. 이모, 뭐든 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바로 연락드리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이모. 아무튼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응원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낡은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5천 원짜리 뷔페. 그래, 고맙다. 그 덕분에 내가 잊고 살았던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으니까. 다음 날 오후 조카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그 셰프님, 오성민 셰프님이라고 하시거든요. 마침 내일 시간이 괜찮으시다고 이모 한번 뵙고 싶대요. 약속 장소는 뜻밖에도 S호텔 1층에 있는 카페였어요. 저는 일부러 어제 시우 앞에서 입었던 그 연보라색 가디건과 꽃무늬 스카프를 다시 착용했습니다. 어제는 그 옷이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왠지 갑옷을 입는 기분이더군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한 S호텔 로비는 어제 5천 원짜리 뷔페 식당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과 고급스러운 방향제 냄새,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죠. 곧이어 지수와 함께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은퇴하신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셨더군요. 그분이 바로 오성민 셰프였습니다. 셰프님, 이분이 제 이모님이세요. 김미자 여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오 셰프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죠. 지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 요리를 배우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제 요리는 취미로 배울 만한 게 아닙니다. 이 나이에 식당이라도 차리실 겁니까?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하는 듯한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시우나 민정이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솔직한 제 마음을 이야기했죠. 아닙니다. 식당을 차릴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제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가치요? 네. 저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얼마일까 궁금해졌어요. 셰프님의 요리는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가치 있는 음식입니다. 그걸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얼마나 힘이 들든 상관없습니다. 오 셰프님은 제 눈을 한참 동안 빤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지수를 쳐다봤죠. 지수야, 너희 이모님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는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주방에서는 눈물 콧물 짜는 거 안 통합니다. 그리고 제가 됐다고 할 때까지 똑같은 것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비쌉니다.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돈을 쓸 겁니다. 아깝지 않게 배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오 셰프님은 그제야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음에 드는군요. 그럼 내일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첫 수업은 지수가 말한 대로 정말 지옥 같았어요. 오 셰프님의 개인 주방은 S호텔 주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사모님, 오늘부터 저를 셰프님이라고 부르시고 저는 사모님을 미자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주방에서는 계급장이 없습니다. 네, 셰프님. 오늘 미자 씨가 할 일은 저기 있는 양파 10망을 모두 브루누아로 써는 겁니다. 브루누아라니.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죠. 셰프님은 양파 하나를 가져와 시범을 보였습니다. 가로세로 1mm, 정말 좁쌀만 한 크기로 양파를 일정하게 썰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모든 소스의 기본입니다. 크기가 다르면 익는 속도가 달라지고 소스의 맛이 탁해지죠. 시작하세요. 저는 칼을 잡았습니다. 평생을 잡아온 칼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더군요. 처음 한 시간은 양파를 써는 게 아니라 거의 으깨는 수준이었죠. 미자 씨, 그건 볶음밥용입니다. 다시 손목에 힘을 빼세요. 칼은 위에서 아래로 써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밀면서 써는 겁니다. 셰프님의 불호령이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찔끔 났어요. 양파가 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60평생 해온 일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5,000원짜리 뷔페에서 아들이 저를 대하던 그 가성비 넘치는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S호텔 뷔페에서 우아하게 식사했을 사돈의 모습을 떠올렸죠. 그래, 이건 양파를 써는 게 아니야.
내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야. 그렇게 8시간 동안 저는 꼼짝없이 서서 양파 10망을 썰었습니다. 제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었고 손가락은 제대로 굽혀지지도 않았죠. 수업이 끝나고 셰프님은 제가 썬 양파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전부 다 버리세요. 네.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이따위로 썬 양파로는 5,000원짜리 뷔페에 내놓을 음식도 못 만듭니다. 내일은 당근 10kg입니다. 똑같은 크기로. 저는 대답 없이 제가 썬 양파를 모두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셰프님. 주방을 나오는 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일주일간 채소만 썰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터지기를 반복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셰프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자 씨, 당신은 요리를 할 게 아니라 요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게 S호텔 요리라고 했죠. 그럼 그 호텔 뷔페에 가서 직접 먹어보세요. 내일 당장. 네. 가서 그냥 먹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가서 분석을 하세요. 뭐가 다른지, 왜 비싼지, 그 가치를 눈으로, 혀로 확인하고 오세요. 그게 내일 과제입니다. 저는 다음 날 S호텔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1층 카페가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을 모시고 갔던 바로 그 뷔페 레스토랑이었죠. 저는 혼자 왔다고 말하고 창가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5,000원짜리 뷔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가격표를 보고도 저는 당당하게 카드를 내밀어 선결제를 했죠. 제 어머니가 주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셰프님이 시킨 대로 접시 대신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5,000원짜리 뷔페와는 달리 이곳은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음식 코너마다 전문 셰프들이 서서 즉석에서 요리를 해주고 있었죠. 저는 먼저 샐러드 코너로 갔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썰었던 그 브루누아 크기의 채소들이 드레싱 볼 옆에 정갈하게 담겨 있더군요. 그제야 셰프님이 왜 그토록 저를 다그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기 시작했어요. 채소의 신선도, 종류가 30가지가 넘음, 드레싱의 점도. 다음은 해산물 코너였습니다. 랍스터 찜과 대게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저는 랍스터 한 조각을 가져와 맛을 봤습니다. 짠맛이 아닌 단맛이 남. 찜의 정도가 완벽함. 곁들여 나오는 소스는 레몬과 버터를 섞은 것. 비린 맛이 전혀 없음. 사람들은 혼자 와서 음식을 먹지는 않고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저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젊은 매니저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000원짜리 뷔페였다면 뭐 하는 거냐고 따졌을지도 모르죠. 저는 매니저를 올려다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음식이 너무 훌륭해서요. 그런데 메모는 왜? 제가 요리를 배우는 학생이거든요. 이 훌륭한 음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노력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어서 기록하는 중입니다.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해요. 제 말에 매니저는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아닙니다. 방해라니요. 오히려 감명 깊습니다, 손님.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매니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뷔페에 있는 거의 모든 음식을 한 조각씩 맛보며 수첩을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5,000원짜리 뷔페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과 허탈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지금 내 돈을 내고 당당하게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의 식사, 아니, 연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오는데
아까 그 매니저가 제게 다가와 작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손님, 저희 베이커리에서 오늘 구운 마들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멋져 보여서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S호텔의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받아드는데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죠. 5,000원짜리 뷔페에서는 돈을 내고도 가성비 취급을 당했는데 이곳에서는 제 돈을 내고 정당한 존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존중의 맛을 내 손으로 만들어내겠다고. 그리고 나를 함부로 가성비로 취급했던 내 아들에게도 이 가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셰프님과의 수업이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제 손이 아니었어요. 평생 주방일로 다져진 손이라 생각했는데 오 셰프님의 훈련은 차원이 달랐죠. 굳은 살이 박이고 베이기를 반복한 끝에 제 손가락 마디는 예전보다 2배는 굵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무릎이 쑤시던 증상은 사라졌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훈련에 집중하느라 아플 겨를도 없었나 봅니다. 그날은 훈련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셰프님은 저에게 마지막 과제를 주셨죠. 미자 씨, 오늘은 S호텔 뷔페의 시그니처 메뉴 3가지를 똑같이 재현해 보세요. 내가 지켜볼 겁니다. S호텔에서 메모해 온 수첩은 이미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랍스터 구이, 2번째는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마지막은 수플레 팬케이크였죠. 저는 셰프님의 주방에서 지난 2달간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랍스터를 찌는 시간, 버터 소스의 농도, 스테이크를 굽는 레스팅 시간까지. 마지막으로 오븐에서 부풀어 오른 수플레를 꺼냈을 때 셰프님은 말없이 제가 만든 요리들을 순서대로 맛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셰프님?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셰프님은 포크를 내려놓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미자 씨, 네, 셰프님. 내일 당장 S호텔 주방에 들어가도 되겠군요. 네. 이 정도면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완벽해요. 그 말에 지난 2달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셰프님께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셰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는 됐습니다. 이제 미자 씨는 학생이 아니에요.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요리를 배워서 대체 어디에 쓰실 겁니까?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셰프님, 제게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제 가치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주방을 나오자마자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에서 수강료를 제외하고도 아직 넉넉하게 남은 돈의 일부를 찾았죠. 그리고는 곧장 백화점 식품관과 수산시장으로 향했어요. S호텔 뷔페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크고 싱싱한 활 랍스터를 골랐습니다. 최고 등급의 안심 스테이크용 고기를 두툼하게 썰어달라고 했죠. 디저트에 쓸 유기농 달걀과 신선한 과일도 아낌없이 샀어요. 제 평생 장을 보면서 이렇게 돈을 써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 김미자라는 사람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이모다. 이모. 셰프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졸업하셨다고요? 축하드려요. 그래. 다 너 덕분이다. 그래서 말인데 이모가 너한테 정식으로 저녁 초대를 좀 하려고. 진짜요? 와, 영광인데요.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다. 대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네 카메라 꼭 들고 와라. 네. 카메라는 왜요? 저 먹방 찍으라고요? 먹방이 아니라 기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모의 첫 번째 만찬을 말이야. 그리고 이모 친구 3명도 같이 초대할 거야. 지수는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장난기 섞인 목소리를 거두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이모. 토요일 6시. 제가 이모의 첫 번째 만찬 아주 멋지게 기록해 드릴게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틀 전부터 소스를 끓이고 재료를 손질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남편과 사별한 뒤로는 꺼내본 적도 없는 가장 좋은 그릇 세트를 꺼내 정성껏 닦았죠. 오후 5시가 되자 지수가 카메라 장비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우와, 이모. 집안 분위기가 다른데요? 그리고 이모, 오늘 너무 멋지세요. 저는 셰프님이 선물로 주신 하얀색 조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손님 맞이 준비해야지. 지수, 너는 저기 식탁 쪽에 카메라 설치하면 되겠다. 네. 근데 이모, 진짜 안 떨리세요? S호텔 코스 요리를 집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떨리긴. 지난 2달 동안 양파만 100망은 썬 것 같은데 이 정도쯤이야. 저는 웃으며 주방에 섰습니다. 랍스터를 손질하고 스테이크에 시즈닝을 하는 제 손놀림은 저 자신이 봐도 놀라울 정도로 망설임이 없었죠. 6시 정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자야, 나왔다. 제 오랜 친구들인 순자, 영희, 정숙이었어요. 순자는 얼마 전 사위가 차를 바꿔줬다고 자랑했던 그 친구였죠. 어머나 미자야, 너 이게 무슨 복장이야? 집에서 요리사 놀이라도 하는 거니? 순자가 저의 조리복 차림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놀이가 아니라 정식으로 초대하는 거야. 다들 이리 와서 앉아.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최고의 만찬을 대접할게.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S호텔에서 본 것과 똑같이 깔끔하게 세팅된 접시와 포크, 나이프가 놓여 있었죠. 지수는 카메라를 돌리며 친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모 친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식사는 조카인 제가 특별히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머, 지수 아니니? 너 유튜브로 돈 엄청 번다며? 근데 이모는 왜 찍어? 오늘 이모가 여러분들께 기적을 보여주실 거거든요. 지수의 말에 친구들은 더욱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주방에서 첫 번째 요리 랍스터 구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버터와 마늘 향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자, 첫 번째 요리다. S호텔식 랍스터 버터 구이야. 뭐라고? 미자, 너가 이걸 만들었다고?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랍스터 껍데기는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속살 위로 황금빛 버터 소스가 반짝이고 있었죠. 말도 안 돼. 이거 그냥 S호텔에서 포장해 온 거 아니니? 순자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포장이면 이모가 이 조리복을 입고 있겠어요? 드셔보세요. 이건 이모가 오늘 아침에 직접 수산시장에서 공수해 온 활 랍스터로 만든 거니까요. 지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며 포크를 들었죠. 그리고 첫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나 미자야. 정숙이가 입을 막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이거 내가 저번에 아들네랑 S호텔 가서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 나니? 살이 녹는다, 녹아. 순자도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천천히 먹어. 다음 요리도 있으니까. 두 번째 요리는 미디엄 레어로 완벽하게 구워진 안심 스테이크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레드와인 소스를 곁들였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미자야, 너 혹시 그동안 우리 속이고 요리학원 다녔니? 비슷해.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님께 2달 동안 특별 과외를 받았지. 뭐, 너가? 왜 갑자기? 친구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대답 대신 마지막 디저트인 수플레 팬케이크를 내어놓았습니다. 폭신폭신하게 부풀어 오른 팬케이크 위로 생크림과 과일이 듬뿍 올라가 있었죠. 친구들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미자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순자가 스테이크 마지막 조각을 아쉽다는 듯 입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리복을 벗고 친구들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너 저번에 사위가 차 바꿔줬다고 했지? 그랬지. 영희 너는 아들이 용돈 두둑하게 줘서 여행 다녀왔다고 했고, 그랬지. 나는 며칠 전에 내 생일이었어. 우리 시우가 나 5,000원짜리 한식 뷔페 데려갔다. 뭐? 거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돈 생일에는 S호텔 뷔페 데려갔다는데 나는 5,000원짜리 뷔페더라고.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자는 저를 위로하려는지 제 손을 잡으려 했죠. 저는 순자의 손을 잡는 대신 제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배웠어. 내 가치가 5,000원짜리가 아니라는 걸 나 스스로한테 증명하고 싶었거든.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인 제 손바닥을 본 친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자야 너, 오늘 너희들한테 이 요리를 대접한 건 불쌍한 나 위로해달라고 부른 거 아니야. 나 김미자.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 너희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불렀어.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카메라를 돌리던 지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모, 이건 그냥 요리가 아니에요. 이건 이모의 자존감 선언 같아요. 제가 이거 정말 멋지게 편집해서 이모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저는 지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자존감 선언. 아주 마음에 드는 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지수는 그날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편집했습니다. 저는 지수가 힘들까봐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죠. 지수야, 늦었는데 고생이 많다. 그냥 대충 해도 돼. 아니에요, 이모. 이건 제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이모, 혹시 5,000원짜리 뷔페 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날을 떠올렸죠. 기분? 뭐 그냥 허탈했지. 내가 평생을 자식 하나 보고 살았는데 내 가치가 딱 그 5,000원짜리 밥 한 끼 정도였나 싶어서. 그랬구나, 이모. 혹시 제가 그 뷔페 식당 이름 써도 돼요? 이름은 쓰지 마라. 그래도 네 사촌 오빠 얼굴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알았어요. 그럼 그냥 5,000원 뷔페라고만 할게요. 지수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만 들어가서 자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왔죠. 며칠 뒤 지수에게서 영상 링크가 하나 왔습니다. 이모, 드디어 완성됐어요. 한번 봐주세요. 휴대폰으로 링크를 눌러봤습니다. 영상은 5,000원 뷔페, 5성급 요리로 셀프 생신상을 차린 60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어요. 영상은 정말 지수가 말한 대로 작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에서 5,000원짜리 뷔페의 현수막과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제 뒷모습이 교차되어 나왔어요. 그리고 화면이 밝아지면서 제가 S호텔에서 수첩을 들고 열심히 메모하던 모습, 오 셰프님께 혼나가며 양파를 썰던 모습, 그리고 마침내 미자의 식탁에서 친구들에게 랍스터와 스테이크를 대접하는 모습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지수는 제 요리하는 모습을 아주 감각적으로 편집했어요. 제가 손에 굳은 살이 박인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5성급 호텔 요리보다 비싼 어머니의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라는 자막을 넣었더군요.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수야, 영상 정말 고맙다. 이모가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네. 헤헤. 마음에 드세요? 이모 근데 저 이거 제 채널에 올려도 될까요? 뭐? 네 채널에? 지수의 채널은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 아주 인기 있는 요리 채널이었어요. 이모. 이건 이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진 많은 사람들이 꼭 봐야 할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모 얼굴이랑 친구분들 얼굴은 다 흐릿하게 처리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우가 그리고 민정이가 이 영상을 보게 될 게 분명했거든요.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모, 이건 시우 오빠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모처럼 현명하게 대처하는 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극복이잖아요. 그렇죠? 극복. 지수의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좋다. 대신 절대 시우나 민정이 욕하는 댓글 같은 건 그냥 둬선 안 된다. 당연하죠. 제가 잘 관리할게요. 고마워요, 이모.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일이 터졌습니다. 지수의 채널에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수에게서 1시간마다 전화가 왔죠. 이모, 지금 실시간 인기 동영상 10위예요. 이모, 댓글이 1000개가 넘었어요. 다들 이모 멋있다고 난리예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들어가 댓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와, 5,000원 뷔페 데려간 아들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어머니 대처가 정말 현명하시다. 저라면 머리채 잡고 싸웠을 텐데. 요리 퀄리티 뭐예요? 셰프님이시네. S호텔보다 더 맛있어 보여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대했던 거 생각나서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멋지십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이 영상을 5,000원짜리 뷔페 데려간 아들놈이랑 며느리가 꼭 봐야 합니다. 시청자들의 칭찬과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슬기로운 대처, 현명한 복수라는 말들이 저를 향해 있었죠. 저는 그저 제 가치를 찾고 싶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 민정이가 그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민정이는 평소에도 지수의 요리 채널을 구독하고 있었어요. 새 영상 알림이 뜨자 민정이는 습관적으로 영상을 클릭했겠죠. 5,000원 뷔페? 민정이는 그 자극적인 제목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서 S호텔에서나 보던 랍스터와 스테이크 요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감탄했죠. 와, 지수님, 이모님 요리 진짜 잘하신다. 근데 잠깐, 영상 속에 흐릿하게 처리되었지만 제 뒷모습에서 보인 그 연보라색 가디건과 꽃무늬 스카프, 민정이가 얼마 전 제게 사준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정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영상의 제목. 5,000원 뷔페. 민정이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주 전 시우가 제 생일 식사를 하러 간다고 했었죠. 돌아와서는 어머니랑 실속 있게 잘 먹고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다는 말도 흘렸었죠. 민정이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는 친정 엄마 생일이라고 S호텔 뷔페에 가서 그렇게 호사를 누렸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제 어머니 생신에 5,000원짜리 밥을 사들인 겁니다. 때마침 시우가 야근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피곤하다. 민정아, 나 물 좀. 당신. 민정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그래? 나 뭐 잘못했어? 당신. 어머니 생신 때 뭐 했어? 뭐 하긴. 밥 사드렸지. 내가 기가 막힌 뷔페 안다고 했잖아. 그 기가 막힌 뷔페가 여기 말하는 거였어? 민정이가 휴대폰을 시우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수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시우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뭐야, 지수 형이네. 요리 영상. 이거 어머니 아니야? 흐릿하게 처리되었지만 시우도 제 모습과 저희 집 주방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박힌 제목. 5,000원 뷔페? 5성급 요리로 셀프 생신상을 차린 60대 어머니. 시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민정아. 이게 뭐냐고 내가 묻고 있잖아. 당신, 우리 엄마는 S호텔 데려가 놓고 당신 어머니 생신에는 5,000원짜리 뷔페 데려간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민정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평소에 아끼시니까 실속 있는 거 좋아하실 줄 알고 아끼는 거랑 무시하는 거랑 같아? 지금 이 영상 댓글 안 보여? 사람들이 아들 며느리 뭐 했냐고 며느리는 사돈이랑 호텔 갔으면서 시어머니는 5,000원 밥 먹이냐고 난리 났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뭐, 며느리 욕도 있다고? 아니, 지수 형이 미쳤나? 왜 이딴 걸 올려? 어머니도 참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 시우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망신은 당신이 시켰지. 이 영상 지금 10만 뷰가 넘었어.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드려.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합리적? 5,000원? 그게 당신 어머니에 대한 합리적인 대접이야? 당장 가서 영상 내리라고 하든 사과를 하든 뭐라도 해. 나 당신처럼 부끄러운 사람이랑 못 살아. 민정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시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5,000원 뷔페라는 단어 밑에 달린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을 보고는 주먹을 쥐며 제 집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거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5성급 요리를 배운답시고 한동안 돌보지 못했던 베고니아가 다시 예쁜 꽃을 피우기 시작했더군요. 그 고요한 아침을 깬 건 쿵쿵쿵 현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저 시우예요. 어머니. 초인종을 누를 생각도 못하고 아들은 주먹으로 현관문을 칠 기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초에 물을 마저주고는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마자 시우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저를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예요? 아들은 제게 인사도 없이 휴대폰 화면부터 들이밀었습니다. 지수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 영상 뭐냐고요? 당장 지수 형한테 전화해서 영상 내리라고 하세요. 저는 아들의 흥분된 목소리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으며 말했죠.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 뭐가 문제냐고요? 지금 온 동네방네.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 욕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제가 어머니 5,000원짜리 밥이나 사드리는 그런 파렴치한 놈이 됐다고요. 저는 찻잔에 물을 따르며 덤덤하게 대꾸했습니다. 파렴치한 놈이 아니라 사실이잖니. 네, 너가 나 5,000원짜리 뷔페 데려간 거 사실 아니야?
아니, 그건 사실이지만 그걸 꼭 그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동네방네 떠들어야 했냐고요. 지금 민정이도 난리 났어요. 저보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장모님 뵐 낯이 없대요. 그래, 민정이가 그러더냐. 장모님 뵐 낯이 없는 게 5천 원짜리 밥 사준 게 창피해서 그런 거니 아니면 자기 엄마 S호텔 데려간 거랑 비교돼서 그런 거니? 제 말에 시우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허락했으니까 지수 형이 올린 거 아니에요. 왜 아들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소고기 사드린다고 했잖아요. 시우야.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가 나를 5천 원짜리 뷔페에 데려간 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태도의 문제였어. 너는 네 장모님에게는 정성을 보이고 싶어서 S호텔을 예약했지만 이 엄마한테는 실속을 챙기겠다며 5천 원짜리 밥을 사줬지. 그게 바로 너가 나를 대하는 태도였단다. 아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평소에 아끼시니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을 아끼려고. 우리 가족이라 그 가족에 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 보구나. 어머니, 왜 자꾸 말을 그렇게 꼬아서 들으세요? 저는 그냥 시우는 제대로 된 변명조차 찾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 가치를 내가 직접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을 뿐이야. 내 돈으로 요리 배웠고 내 친구들 불러서 밥 한 끼 해준 게 다야. 그걸 영상으로 올린 건 지수고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니. 그래도 어머니가 지수 형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이거 내려라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왜 집안 망신을 시키면서까지. 시우가 제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르르르릉. 시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내 사랑 민정이었죠. 시우는 화가 난 듯 거칠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나 지금 어머니랑 얘기 중이야. 바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우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방금까지 저에게 퍼붓던 분노는 온데간데였고 당황과 공포가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식중독? 영업 정지? 그럼 칠순 잔치는 어떻게? 저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칠순 잔치. 아, 다음 주가 사돈의 칠순이었군요. 당신 똑바로 알아본 거 맞아? 3일 뒤인데 3일 뒤에 50명 예약을 어디서 다시 받으라고. 당장 다른 데 알아봐. S호텔은 예약 안 된대? 시우는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S호텔. 또 그 S호텔이군요. 뭐, 예약이 다 찼다고? 아, 어떡해. 아, 진짜. 알았어. 일단 나도 알아볼게. 끊어. 시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 망했다, 망했어. 3일 만에 50명 출장 뷔페를 어디서 구해. 그것도 칠순 잔치인데. 장인어른이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시우는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죠. 가성비와 실속을 따지던 아들의 합리적인 모습은 어디 가고 안절부절 못하는 어린아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민정이었죠. 시우는 이번에는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찾았어? 뭐라고? 어머니? 아니, 그건 아니지. 어떻게 어머니한테. 시우가 전화를 받으며 힐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방금 영상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데 무슨 낯으로.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 끊어. 시우가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며 망설이더군요. 그토록 당당하게 영상 내리라고 소리치던 기세는 다 사라지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으로 변해 있었죠. 어머니, 저기. 저는 찬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민정이가.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라. 시우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장인어른 칠순 잔치가 3일 뒤인데 예약했던 뷔페 업체가 망했어요. 그래, 들었다. 그래서 혹시요. 어머니. 시우는 제 눈을 피하며 바닥을 내려다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영상에 나온 그 요리요. S호텔 요리. 혹시 저희 장인어른 칠순 잔치 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모기만하게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그 비굴한 표정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저에게 집안 망신시킨다며 핏대를 세우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칠순 잔치라는 자신의 체면이 걸린 문제가 닥치자 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대접이라는 것의 무게를 제대로 가르쳐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우야. 네, 어머니. 너는 지금 네 장인어른 칠순 잔치가 망할까봐 나한테 부탁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만든 그 가치가 필요해서 부탁하는 거니? 네, 그게 둘 다죠. 장인어른께 최고의 칠순상을 차려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요리가 그 영상 보니까 정말 S호텔보다 더 훌륭해 보였어요. 아들은 이제야 제 요리를 인정하는 척 말을 바꾸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다. 네. 어머니. 왜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네. 시우의 얼굴이 다시 하얘졌습니다. 나는 네 장인어른 칠순 잔치를 해줄 업체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방금 전까지 그 영상을 망신이라고 했지. 가치라고 부르지 않았어. 아니, 어머니. 그건 제가 말이 헛나와서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시우가 제 무릎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너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구나. 민정이는? 민정이도 같은 생각이니? 아, 그럼요. 민정이가 저보고 어머니께 꼭 좀 여쭤보라고. 제발 부탁드려보라고. 그럼 민정이한테 전화 걸어라. 스피커폰으로. 네. 지금요? 그래, 지금 50명분 칠순 잔치 요리다. 이건 나 혼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 부부의 각오가 필요한 일이라고. 시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황급히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수화기 너머로 민정이의 잔뜩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정아. 나 지금 어머니 앞인데. 스피커폰이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민정이에요. 그래, 민정아. 이야기 들었다. 칠순 잔치업체가 문을 닫았다며. 네, 어머님. 정말 어떡하죠? 저희 아버지가 너무 기대하셨는데 3일밖에 안 남아서 다른 곳은 예약도 안 받아준대요. 어머님 정말 면목 없지만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좋다. 네. 어머님, 정말이세요? 시우와 민정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절대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조건이요? 뭐든지요. 뭐든지 할게요, 어머님. 민정이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 50명분의 칠순 잔치 요리다. S호텔 수준을 원한다고 했지. 그럼 그에 맞는 재료비는 너희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재료비요? 아, 당연하죠. 얼마면 될까요? 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제 S호텔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가 S호텔 뷔페를 분석해 봤어. 거기서 쓰는 랍스터는 캐나다산 활 랍스터고 스테이크는 2+ 등급 한우 안심만 쓰더구나. 그 외에 트러플 오일, 샤프란, 유기농 채소들. 내가 50명 기준으로 메뉴를 짜봤는데 저는 제가 계산해 본 재료비 총액을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많이요? 시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S호텔 뷔페 50명분 가격보다는 훨씬 적었지만 시우가 생각했던 출장 뷔페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죠. 어머니, 그건 너무 좀 싼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손님들은 잘 모를 텐데. 아들의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노트를 탁 덮었습니다. 그럼 다른 데 알아봐라. 아니, 어머니, 시우야.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가성비 좋은 칠순 잔치 해드리고 싶으면 너가 어제나 데려갔던 그 5,000원짜리 뷔페에 50명 예약해. 25만 원이면 되겠네. 어머니, 제 단호한 말에 시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민정이가 소리쳤죠.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어머님 말씀대로 해. 그 돈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어머님, 죄송해요. 그 돈 오늘 저녁까지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그래. 그 돈은 내 수고비가 아니야. 오로지 너희 장모님 입에 들어갈 음식의 가치다. 알겠니? 네. 네, 어머님.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이게 더 중요하다. 네, 말씀하세요. 내일부터 칠순 잔치 전날까지 이틀간 너희 두 사람 회사 휴가 내라. 네. 휴가요? 저 다음 주에 승진 심사 있어서. 시우가 또다시 토를 달려고 했습니다. 시우야, 넌 선택을 해야 해. 너의 그 바쁜 일이 중요하면 나도 내 바쁜 일을 해야겠으니 그만 돌아가. 칠순 잔치 요리는 너희 둘의 노동이 없으면 절대 완성될 수 없어. 노동이요? 그래. 너희 두 사람 그 이틀 동안 내 보조 셰프가 되어야 한다. 보조 셰프요? 내가 셰프님께 배운 그대로 너희를 가르칠 거다. 내가 시키는 건 뭐든 해야 해. 양파를 10만 까라면 까고 접시를 200개 닦으라면 닦아야 한다. 불평 금지, 변명 금지. 오전 6시까지 내 주방으로 출근해야 한다. 할 수 있겠니? 시우는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5,000원짜리 뷔페에 저를 데려갈 때의 그 당당함은 사라지고 자신이 무슨 함정에 빠졌는지 깨닫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민정이가 수화기 너머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할게요, 어머님. 저 휴가 낼게요. 시우 씨, 당신도 당장 휴가 내. 장모님 칠순 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어머님? 알겠다. 그럼 그렇게 알고 준비하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는 나중에 들어도 늦지 않아. 그 대신 이거 하나만 명심해. 내 주방에서는 실속이니 가성비니 하는 말은 절대 입에 담지 마라. 오직 최고와 정성만 있을 뿐이다. 네, 명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시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 정말 바쁜데. 그럼 가지. 저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아닙니다.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시우는 패배를 인정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작전 개시다. 너희가 사와야 할 재료 목록이다. 저는 오 셰프님께 배운 대로 50인분의 정갈한 10코스 요리 메뉴를 짜고 필요한 재료들을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우, 너는 최고급 한우 안심과 활 랍스터, 전복을 구해온다. 어설픈 시장 물건 안 된다. 백화점 식품관 VVIP 코너나 내가 적어준 전문 업체에 직접 가서 물건 확인하고 가져와. 네. 민정이는 모든 채소와 과일, 그리고 건어물 담당이다. 유기농 매장에서 가장 신선한 걸로만 골라와야 한다. 시들거나 상처 난 건 절대 안 된다. 내가 적어준 이 와인이랑 치즈도 똑같은 걸로 사와야 하고, 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빽빽하게 적힌 목록을 건넸습니다. 재료는 내일 새벽 5시까지 우리 집 현관 앞에 도착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은 6시 정각까지 출근. 1분이라도 늦으면 그땐 나도 모른다. 시우는 자기가 받아든 목록과 그 밑에 적힌 예상 비용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이제 가봐. 카드값 걱정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뛰어다니는 게 좋을 거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힘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죠.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노동의 대가인지 제 아들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58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밤을 꼴딱 새운 듯한 시우와 민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끔하던 직장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에 질린 훈련병 같은 표정이었죠. 어머님, 좋은 아침이세요. 들어와. 2분 지각이다. 하지만 재료는 5시에 맞춰왔으니 봐주지. 현관 앞에는 백화점과 전문 매장의 로고가 찍힌 아이스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셰프님께 선물 받은 하얀 조리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자, 앞치마 둘러라. 손은 깨끗이 씻었겠지. 오늘부터 이틀간 너희는 내 보조다. 호칭은 시우 씨, 민정 씨로 통일한다. 알겠나? 네, 셰프님. 시우가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주방으로 향했죠. 민정 씨. 네. 어머. 아니, 셰프님. 저기 있는 그릇 200개. 오늘 잔치에 나갈 식기다. S호텔처럼 물때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닦아서 광을 내도록. 천은 저기 있다. 시작. 민정이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머님, 아니 셰프님. 이거 식기세척기 쓰면 식기세척기는 물때가 남는다. 손님이 입에 대는 첫인상이야. 내 주방에선 허락 못한다. 시작. 민정이는 울상을 지으며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시우 씨. 네, 셰프님. 저기 보이는 양파 10망. 그리고 마늘 5접. 전부 브루누아로 다진다. 브루 뭐요? 내가 셰프님께 처음 배운 기술이다. 저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1mm 크기로 쌀알보다 더 잘게 다지는 칼질이었죠. 모든 소스와 요리의 기본이다. 크기가 다르면 맛이 달라져. 오늘 저녁까지 저 10망 다 끝내도록. 시작. 시우는 양파 10망이라는 말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셰프님, 이걸 다요? 믹서기로 갈면 즙이 나온다. 그럼 소스가 탁해져. 가성비 찾을 거면 지금 나가도 좋다. 제 말에 시우는 이를 악물고 칼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지옥의 이틀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주방은 전쟁터였어요. 시우 씨, 그건 볶음밥용이다. 크기가 다르잖아. 다시.
아, 눈 매워. 어머니. 아니, 셰프님. 저 눈물 나서 못하겠어요. 눈물이 나면 씻고 와서 다시 해. 변명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시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양파를 까고 썰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꾀를 부릴 수도 없었죠. 민정 씨, 그 접시 다시. 물기 남았다. 저기 지문은 뭐지? 장모님 칠순 잔치에 지문 찍힌 접시 내놓을 건가? 셰프님, 저 손톱이 부러졌어요. 민정이는 매니큐어가 벗겨지고 부러진 손톱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손톱이 부러진 게 대수인가? 음식이 타는 게 대수지. 시간이 없어. 빨리 움직여. 두 사람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점심으로 내어준 것은 끓는 물에 만밥과 김치뿐이었죠. 셰프님이 제게 주방에서는 서서 5분 안에 먹는 게 식사다라고 하셨던 걸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시우가 투덜거렸습니다. 셰프님 재료는 S호텔 급인데 우리 밥은 5,000원짜리 뷔페보다 못한데요. 일하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먹는 거다. 너희가 땀 흘려 일해야 손님들이 5성급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거야. 불만 있으면 그만두든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물에 말아 삼켰습니다. 둘째 날은 본격적인 요리였습니다. 전날 다듬어둔 재료로 소스를 끓이고 고기를 재우고 해산물을 손질했죠. 시우 씨, 육수 온도 확인해. 80도를 유지해야지 왜 끓이고 있어. 민정 씨, 그 랍스터 그렇게 잡으면 살 다 으스러진다. 배운 대로 해. 두 사람은 혼이 나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따라 했습니다. 시우는 무거운 찜통을 나르다 팔을 대었고 민정이는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이 붉어졌죠. 아, 뜨거워. 아씨. 시우가 욕을 하려다 제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찬물에 씻고 와. 그리고 다시 시작해. 너희 장모님 드릴 갈비찜이다. 정성 들여. 이틀 동안 두 사람은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제 주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칠순 잔치 당일 아침 50인분의 10코스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S호텔 뷔페의 화려함을 그대로 옮겨온 랍스터 구이, 안심 스테이크부터 오 셰프님께 배운 비법으로 만든 궁중 갈비찜과 잡채, 신선로까지. 시우와 민정이는 완성된 요리들을 보며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아니, 셰프님이 만드신 거예요? 너희가 도왔으니 만든 거지. 이제 늦었다. 빨리 행사장으로 옮겨야 해. 사돈의 칠순 잔치는 시내의 한적한 연회장을 빌려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음식이 식지 않도록 보온 용기에 담아 조심스럽게 날랐죠.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사돈 내외가 고운 한복을 입고 입구에 섰습니다. 바깥 사돈은 뷔페 업체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울상이었는데 제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사돈, 칠순 축하드립니다. 약소하지만 제가 좀 준비해봤어요. 약소하다니요. 말도 안 돼. 이건 S호텔보다 더한데요. 시우야, 민정아, 너희가 이걸? 시우와 민정이는 땀에 절어 헬쑥한 얼굴로 겨우 웃으며 대답했죠. 아, 네, 장인어른. 저희가 셰프님 밑에서 좀 도왔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손님들이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이 랍스터 좀 봐. 살이 녹네 녹아. 아니, 갈비찜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뼈가 그냥 쏙 빠지네. 이거 어느 호텔 뷔페에서 부른 거예요? 여태 먹어본 칠순 잔치 음식 중에 최고네요. 사람들은 음식을 나르고 있는 저와 시우, 민정이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분들이 요리사인가 봐.
근데 저 남자는 사위 아니야? 며느리도 있네. 세상에 며느리랑 사위가 직접 칠순 잔치 음식을 다 한 거야? 칭찬은 사돈을 향했습니다. 사돈 이렇게 정성 가득한 칠순상은 처음이에요. 사돈은 어깨가 으쓱해져서 제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부인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모든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텅 빈 연회장. 시우와 민정이는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들 앞에서 파김치가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이틀간의 노동에 행사 당일 서빙까지. 두 사람은 거의 탈진 직전이었죠. 시우가 땀을 닦으며 텅 빈 뷔페 테이블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5,000원짜리 밥은 그냥 5,000원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 음식은 정말 힘드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몸은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아까 손님들이 맛있다고 장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민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러진 손톱과 물집 잡힌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어머님, 제 손이 이렇게 망가진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망가진 손으로 만든 음식을 엄마가 그렇게 행복하게 드시는 것도 처음 봤어요. 저는 조리복을 벗으며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게 정성이고 그게 대접이란다. 돈으로 호텔을 예약하는 건 쉬워. 하지만 너희가 오늘 흘린 땀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시우와 민정이는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의 땀으로 범벅이 된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저희가 마지막 남은 주방 기구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고운 한복을 갈아입은 안사돈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부인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사돈. 칠순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손님들도 다들 좋아하셔서 저도 기뻤습니다. 사돈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더군요. 사부인. 저 사부인께 정말 사죄드릴 게 있습니다. 네, 사죄라니요. 당치도 않게. 아닙니다. 사실 그 유튜브 영상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민정이한테 시우가 사부인 5,000원짜리 뷔페 데려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사돈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원흉입니다. 제가 철없이 민정이한테 누구네는 사위가 S호텔 데려갔다더라.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우가 그걸 듣고 무리해서 예약을 잡은 거였죠. 사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사부인 뵈었을 때 제가 우리 사위가 S호텔 예약해줘서 다녀왔다고 눈치 없이 자랑까지 했습니다. 사부인 생신이 바로 다음인 줄도 모르고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사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응어리마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사돈 고개 드세요.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닙니다. 오늘 사부인이 차려주신 이 밥상을 받고 나니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S호텔 뷔페보다 수백 배는 더 귀한 정성을 대접받았는데 저는 제 사위가 쓴 돈만 자랑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저는 사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사돈. 우리 다 같은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이제 다 잊고 오늘만 기억해요. 그렇죠? 사돈은 그제야 눈물을 닦으며 제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온 시우와 민정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틀 전 저를 찾아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깊이 반성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죠.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나란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돈만 아끼면 그게 합리적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을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이틀 동안 땀 흘려 일해보니까 5,000원짜리 밥과 5성급 밥의 차이가 돈이 아니라 정성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옆에 있던 민정이도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엄마만 챙기기 바빴어요. 어머님 생신날 그 영상을 보고 저는 시우 씨만 원망했는데 사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두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때 시우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까 재료비 정산하고 남은 돈이에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 봉투는 제법 두툼했습니다.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S호텔 요리만큼은 아니지만 이걸로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뭐라도.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됐다. 그 돈도로 넣어둬. 네. 어머니 아직도 화가. 그 돈으로 너희 두 사람 맛있는 거 사 먹어. 이틀 동안 고생했잖아. 나한테 줄 선물은 그 돈이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어머니? 저는 땀에 젖은 두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너희 두 사람의 그 마음, 그리고 오늘 흘린 그 땀, 그거면 나는 충분히 받았다. 제 말에 시우와 민정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모, 시우 오빠가 그 영상 내려달라고 안 해요? 그런 말 없던데 왜? 이상하다. 댓글에 아들, 며느리 반성해라라는 글이 아직도 많은데. 아, 그리고 이모, 칠순 잔치하신 거, 그거 어떻게 알고?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이모 달인으로 출연해 달래요. 됐다 그래라. 나는 달인 아니고 그냥 김미자다.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 주말이었어요.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었더니 시우와 민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니, 너희들 웬일이야?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는 익숙하게 주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5성급 아점 해드릴게요. 시우가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뭐, 너희가? 네, 저희가 어제 마트 가서 장 봐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만. 민정이가 장바구니에서 재료들을 꺼내는데 S호텔에서 쓰던 랍스터나 스테이크는 아니었어요. 대신 아주 싱싱한 꽃게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조기, 그리고 파릇파릇한 봄동이 나왔죠. 오늘은 어머니가 셰프 아니고 손님이세요. 앉아 계세요. 시우가 저를 거실 소파에 밀어 앉혔습니다. 주방에서 달그락, 탁탁 서툰 칼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그거 그렇게 써는 거 아니랬잖아. 어머님한테 배운 대로. 아, 맞다. 부르누아. 아이고, 불세다고. 탄다, 타. 저는 주방을 쳐다보며 웃음이 터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5성급 요리는커녕 5,000원짜리 뷔페 음식보다도 못한 것이 나올 게 뻔했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이 등신들아. 그렇게 하면 꽃게살 다 으스러진다. 시우, 너는 칼질이 그게 뭐야? 민정아, 불 줄여. 어머니, 손님은 앉아 계시라니까요.
됐다. 너희한테 맡겼다간 오늘 안에 밥도 못 먹겠다. 이리 줘봐. 저는 시우의 손에서 칼을, 민정이의 손에서 냄비를 넘겨받았습니다. 어머니 결국 또 시우가 미안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대신 저희가 보조 셰프 할게요.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셰프 킴. 시우가 장난스럽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래. 그럼 시우 씨는 저기 마늘이나 부르누아로 다져. 민정 씨는 쌀 씻고.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짜 대접이라는 건 5,000원짜리 영수증이나 5성급 호텔의 가격표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땀을 흘려주고 서툰 칼질이라도 함께하며 웃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었던 진짜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웃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